말씀드립니다. 배우가 아니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아이고, 돌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러게요. 벌써 또 한 주가 지나버렸네요. 빠르네요, 시간이. 저는 돌빈님이 보고 싶어서 시간이 잘 가지 않았네요. 네. 자, 일단은 오늘도 테슬러즈님은 활기차게 등장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네네. 테슬러즈님이 해주실 이야기도 정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죠. 예, 제가 또 내려가서 한 4일 쉬면서 제가 또 마냥 놀 수가 없어서 오랜만에 만난 주변 지인들과 인맥을 동원해서 혹시 살면서 좀 무섭거나 굉장히 기괴하거나 뭐 이런 거 없었나 이거를 또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 2명이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제리씨입니다. 공유입니다. 일단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원래 제 고향에 있으면 제 고향은 이제 조금 큰 도시라면 지방 중에서도 이 친구들은 지방 중에서도 군이나 작은 시읍 면 뭐 요 정도 단위에서 전학을 왔던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코드가 잘 맞고 저희 흔히 학창 시절에 많이 했던 얘기 원피스 뭐 나루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친해졌던 친구들인데 어쩌다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겸사겸사 보는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재를 했어요. 사실 이 친구들한테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면 살면서 이래저래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라 별 기대 없이 너희들이라도 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봤는데 의외로 좀 얘기를 듣게 된 친구들인데 네. 이 친구들이 살았던 동네가 지방 중에서도 약간 깡촌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완전 시골은 아닌데 조금 이제 다리 건너면은 서로 다 이렇게 겸사겸사 알만한 정도의 작은 동네에 살았대요.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한 명을 태훈이라고 해보고 한 명을 태음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어차피 가명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태훈이라는 친구가 조금 이제 저랑 이제 어울려 놀 때에도 그렇고 조금 자기 의견이나 주장이 있고 좀 리더십이 있는 친구였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친해지고 나서도 조금 자기 주장이 있는 편이라 몇 차례 이제 말다툼까지는 아니고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약간 이제 무리해서 조금 대장 비슷하게 하는 친구였고 태음이라는 애가 그 옆에서 이제 맞장구 치는 애예요. 말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애였는데 이 둘은 원래 그쪽에서도 같이 살다가 같이 전학을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왜 같이 전학을 왔는지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이 태훈이가 사실은 좀 그 동네에서 약간 골칫덩이였대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뭐 수박서리 같은 것도 좀 하고 말썽을 좀 많이 피우는 이런 친구였는데 대인관계를 할 때 저희가 약간 리드를 잡는 쪽이 있고 따라가지고 동조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제 리드를 하는 애고 태훈이가 항상 옆에 태훈이 옆에 따라다니는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어울리다가 어쩌다 보니 한 친구를 알게 돼요. 이 친구 이름을 이제 은서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이 은서라는 친구는 약간 좀 잘 어울리면서 이제 얘들하고 잘 지내긴 했는데 뒤늦게 얘네 무리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울리는 애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태훈이가 대장이고 태음이는 오래전부터 이 오른팔 노릇을 하던 애고 저희가 이제 친구들 간에도 은근히 서열 관계가 살짝 있잖아요. 없진 않겠죠. 예. 예, 완전 평등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은서라는 친구랑 이렇게 어울리는 과정에서 이 태훈이가 약간 은서와 의견 충돌이 몇 번 있었던 거예요. 태훈이가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자기랑 의견 충돌이 있으면 남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따라갈 때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이러고 따라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이 은서가 몇 번 이제 의견 충돌이 있으니까 얘는 좀 껄끄럽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사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그냥 이건 사건이라고만 치부를 할게요. 근데 이 사건의 태훈이가 사실은 좀 큰 귀책 사유가 있었어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이 있었지만은 이거를 약간 태훈이 입장에서 아니 내가 평소에도 은서 얘를 조금 껄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얘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책임 사유를 좀 키워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네. 태훈이가 대장이잖아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은서가 약간 이 일에 주동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은서가 걔가 듣기로 학교에 꽤 오랫동안 남아서 벌도 서고 반성문도 쓰고 선생님한테 꾸지람도 듣고 네. 저희 때는 또 체벌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남들 앞에서 꽤 굴욕적인 체벌도 많이 당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은서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태훈이한테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은 너가 이렇게 주동적으로 해서 나는 너를 이렇게 따라간 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좀 따지니까 얘가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집애같이 말 더럽게 많네. 아니 내가 이렇다 하면 그런 거지 뭐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짓뭉개버린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태훈이가 그 학교나 그 동네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했기에 이들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고 조금 껄끄럽고 애매한 관계로 쭉 유지가 됐대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다 흘러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걔네가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은서라는 친구 아버지가 네.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촌동네 같은 데 가도 동네에 슈퍼마켓은 없어도 조그마한 교회는 하나씩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도시에 있는 교회와는 달리 이런 곳에 있는 교회는 약간 뭐랄까요. 그냥 십자가 딱 하나만 박혀 있고 예배당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할 정도로 조그마한 규모의 영세 교회였대요. 이제 저희가 이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부모님 뭐 하시는지를 보통 물어보고 어울리는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은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그러다가 방학이 됐는데 은서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태음이랑 이제 다른 애들한테 아빠가 친한 친구들 방학 때 혹시 알바하거나 이런 거 필요하면은 교회 와서 청소 같은 거 알바 도와주고 정리 같은 거 좀 도와주면은 시급을 후하게 쳐준다더라.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이 할 만한 알바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고 잘됐다. 돈 좀 모아가지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가서 뭐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뭐 굉장히 간단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봐서 잘은 모릅니다만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예배가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평일에 뭐 새벽부터 나가서 하는 예배도 있고 평일에도 간간히 오셔서 이렇게 뭐 모이는 예배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열성적이신 분들은. 근데 전 뭐 잘은 모르니까 이제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예배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배당이 조그맣다 보니까 먼지 같은 것도 좀 많이 쌓이고 어질러지는 게 있으니까 너희가 와서 좀 이런 걸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거 없네. 이제 태훈이가 또 나선 거죠. 이거 약간 개꿀인 것 같은데 어때? 가서 좀 같이 해볼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가고는 싶은데 저희가 이런 좀 흔히 얘기하는 시골 동네에는 당시에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게 잘 안 돼 있고 차가 굉장히 빨리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까지 갔다가 자기네 읍내까지 돌아가는데 차가 끊길까봐 어른들이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태훈이랑 태음이라는 애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만 부모님한테 컨펌을 받아서 그러면은 우리는 가서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방학 때 거기 알바를 갔대요. 굉장히 꼭두 새벽부터 갔대요. 한 5시? 6시? 뭐 이때쯤 가서 있는데 진짜 그 시간 즈음에서 굉장히 일찍 오시는 성도라고 하죠. 믿으시는 분들. 이 성도 여러분들이 막 오시더래요. 그래갖고는 막 밖에서 이제 자기들은 그냥 대기만 타고 있는 거죠. 저희 약간 일식장 알바 가면은 다 끝나면은 치우려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빙 하다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 다 치우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이제 어차피 거기서 예배하는 동안에는 할 게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면서도 아니 이렇게 기다렸다가 치우고만 가는데 시급을 그렇게 쳐준단 말이야? 참 친구 아버지지만 고맙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서를 지난날에 자기가 조금 그렇게 몰아세웠던 게 미안하더래요. 네. 그래서 뭐 그런갑다 해서 이제 며칠 그렇게 나갔대요. 근데 이제 나갈 때마다 은서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한 미소로 자기들을 맞아줬대요. 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단정한 가르마 머리에 네모난 안경을 쓰시고 자기가 그 흔히 성직자라고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경건한 느낌의 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가면은 성도들 오기 전에 꼭 나와서 성경책을 한 팔에 이렇게 끼고 자기들한테 반말을 안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들 친구들이면 아이고 네가 돌비구나 반갑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그래요 뭐 우리 은서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주님 믿고 천국 가세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전형적인 뭐 설교 말씀 조금 하시는데 워낙에 인자하게 맞아주고 무엇보다 아침에 가면 간식거리를 그렇게 꼭 준비해놨다가 주시더래요. 그러니까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며칠 나갔는데 한 일주일 넘게 나갔을 때쯤 주말이 되려고 하는데 네. 금요일날 밤에 새벽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갔대요. 밤 예배가 있었대요. 그 교회가 주말로 넘어가는 그때.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면은 시급을 더 쳐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좋다고 나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 은서 아버지가 우리 형제님들 오늘 일이 끝나면은 집에 돌아가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야죠. 하니까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같이 조촐하게 파티 비슷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그런 거를 잘 안 다녀봐서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성도들끼리 작은 약간 야유회 비슷하게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와서 바비큐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 좀 도와주고 와서 고기도 먹고 놀다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떠냐. 대신에 이 일은 평소보다 좀 고되니까 시급을 조금 더 쳐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싫을 게 없잖아요. 심지어 고기도 준다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장작 갖다가 불 피우고 사람들 도와주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네가 워낙 작기에 오는 성도들이 해봤자 그냥 건너집 뭐 세탁소집 사장님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오셨어요? 막 이제 애들이 인사하면 야 너네 생전 말썽만 부리고 뭐 하나님하고 거리가 많이 멀 것 같은 애들이 맨날 여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 손가락으로 돈 모양을 나타내면서 오케이 표시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 주님의 뜻이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저것들 하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네. 혀를 쳐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고기와 돈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밤이 무르익어가고 자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어울려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시골의 전통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분위기가 되면 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어르신들이 자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아 한 잔 먹어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술도 한 잔씩 주시더래요. 막걸리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저희가 사실 저는 술이 뭔 맛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마셔보고 싶잖아요. 괜히 어른들이 마시니까. 그것도 이렇게 쭉 마시면서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막 있는데 이 막걸리가 아시다시피 조금 마시면은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태훈이가 한 3잔 사발로 받으니까 이게 해롱해롱 하더래요. 그래서 죽겠네 이거 졸린다. 근데 좀 이따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졸려갖고 있는데
은서가 이렇게 옆에 오더니 야, 너 많이 졸려? 많이 취한 것 같다. 괜찮아? 눈이 풀렸는데? 그러니까 남자들 좀 그거 있잖아요. 자존심. 아이 뭔 소리야.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거나 저 구구단 같은 거 내봐.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27 곱하기 4 했더니 14?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취했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덜 취한 애들하고 같이 이 예배당 뒤쪽에 가면 조그만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자라. 갈 때 깨워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투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준 뭐 태음이나 아니면 은서나 이런 애들은 나갔겠죠. 사실 태훈이의 기억으로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엎어져 잤는지 감각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 머리 위에 뭔가가 가까이 닿아 있는 감각이 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말씀드려보면 이는 자연의 섬유이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말 검지를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를 두려워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성경 같은 거를 읽는 막 얘기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저희가 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고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소리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적어왔어. 이거를 기억을 못하겠어서 이게 뭐야 했더니 이 친구는 그거를 저도 물어봤어요. 너 이걸 어떻게 기억해? 했더니 이게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 자기가 제일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절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두 구절이 머리에 남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와서 찾아보고 이제 이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걸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중얼중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뭔 소리야. 근데 계속 그거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저걸 막 이렇게 계속 하더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느꼈을 때 이거를 최소한 40-50번은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테이프 같은 거를, 말씀 테이프, 영상 같은 걸 틀어놨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머리 위에 뭐가 닿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감각이 목덜미 쪽으로 내려오더니, 자기 목 뒤쪽으로 이렇게 세게 점점 이렇게 압력이 조금씩 세지는 느낌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한 번 외칠 때마다 조금 강하게 누르고 또 한 번 구절을 외칠 때마다 더 강하게 누르다가 나중엔 이제 이 목이 너무 심하게 졸려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푸드덕거리면서 그걸 치웠는데 뭐야 씨 하고 이제 쳐다보니까 밖에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 가로등 조명이 살짝 들어와서 실루엣이 대충 살짝 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모난 안경에 단정한 가르마를 하고 있는 그 은서 아버지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자기 어깨에 이렇게 손을 딱 올리더니 샬롬 그러더래요. 전 처음에 무슨 치킨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 그게 뭐야 해서 또 그것도 들어봤는데 인사라 하더라고요. 네, 샬롬. 샬롬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얘도 몰라요. 뭔 말인지. 안 다녀보내라. 그러니까 샬롬 하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목을 탁 조여쥐면서 벽으로 사람을 딱 밀어붙여가지고 목을 꽉 조르면서 아까 그 말을 계속 하더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뭐 이걸 계속 하더래요. 그러니까 점점 그 얘기를 하는데 하는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조금씩 세게 쥐더라고. 근데 자기가 미처 몰랐는데
그 팔을 잡고 막 발버둥을 치려고 그걸 빼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자기가 보고 놀란 게 그 목사님이 항상 긴 팔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체격이 어떤지 뭐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팔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긴 팔이 좀 소매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서 팔뚝을 보는데 엄청나게 두껍고 단단하더래요, 팔뚝이. 그러니까 한 손으로 자기를 제압하고도 남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느낀 것 중에 제일 공포스러운 기억인 게 이 목사님이 그 구절을 외치는데 그 구절에 무슨 흔히 얘기하는 약간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가 최면에 걸린 것처럼 힘이 점점 풀리고 이 사람의 이 말을 외치면서 점점 강해지는 이 손의 악력이 심리적으로 자기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딱 그런 심리적인 패배감? 이런 거를 딱 들게 만들어버리더래요. 계속 그 구절을 외치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이 두 구절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팔이 도저히 안 되니까 얘가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남자 그 중요 부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팍 걷어찬 거예요, 세게.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근데도 힘이 안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로보캅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 보통 저희가 하면서 이렇게 조금 힘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게 주더래요. 아무런 미동도 없이 표정 변화가 없더래요. 아, 나는 이대로 이제 죽었구나라고 해서 의식이 거의 없어질 때쯤 밖에서 컨테이너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세게 쥐고 있다가 고개가 탁 그쪽을 보더니 이렇게 탁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어디를 이렇게 팍 때렸는데 기절을 한 것 같아요.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그 뒤로 깨어났을 때는 이미 그 상황이 다 종료가 된 다음이었대요. 네. 자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교회 예배당 거기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예배당 가면은 의자 있잖아요. 약간 길게 장의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누워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지 이게? 해가지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있었는데 딱 옆을 봤는데 왜냐면 옆에서 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을 봤는데 누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그 합장한 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뭐라 중얼중얼 가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 입장에서. 와, 소름 끼치지. 눈을 딱 떠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 목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 구절을 하고 있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무슨 인터스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이게 어디가 현실이고 뭐 내가 지금 약간 TV로 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가 현실이고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이라 인셉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거를 내가 해야 되지? 감이 저니까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대요. 그냥 이게 뭐지? 이런 생각만 듣고 있는데 자기가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은사 아버지 목사님이 한참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쓱 자기를 보더래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샬롬?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샬롬이란 말이 진짜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성경책을 딱 다시 팔에 끼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자기 옆으로. 근데 도망갈 수가 없대요. 그냥 그 공포에 질려있는 사냥감처럼 가만히 있었대요. 자기 옆에 딱 와서 앉더니 또 어깨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더래요. 근데 이게 왜 얘가 이게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냐면 자기 어깨에 손을 올렸던 거기 지점 비슷한 데에다 손을 올렸는데 거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거기를 세게 쥐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덜 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 잘 주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되게 온화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왜 그러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군요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딱 피더니 자기가 계속 외치던 구절이 있죠.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손으로 거기를 딱 가리키면서 따라 읽어보세요 하더니 그 구절을 이렇게 읽더래요. 천천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그런 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형제님이 우리 아들한테 한 그런 추악스러운 짓거리는 그대로 보답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웃으면서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살짝 지렸대요. 목사님, 제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식은땀이 얼굴에 이렇게 싹 흐르는데 성경 사이에 손수건이 하나 껴져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딱 빼더니 이렇게 흐르는 땀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조금 걔에 대한 보답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하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은 가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나가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발걸음이 빠르게 안 가더래요. 이렇게 네. 천천히 뚜벅뚜벅 눈치를 보면서 예배당 문에 나서는데 그게 한 10년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문을 끽 열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침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타다다다닥 뛰어갖고 집까지 갔대요. 근데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와 저거 완전 사이코구나. 미친놈이구나. 내가 완전히 지금 이상한 데에 가서 죽을 뻔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자기는 있었대요. 당시에. 네. 하나는 그럼 내가 지금 그 술 먹고 뻗었다가 그 일 당하고 나서 지금 몇 시간이 흐른 거고 시간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몇 시인지는 시계를 보면 알지만 자기가 거기서 뻗어서 거기에 들어갔던 게 몇 시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이것도 모르겠고 자기랑 같이 갔던 애들 중에서 이제 태음이 같은 경우는 그 일과 직접 연관이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시절만 하더라도 핸드폰을 학창시절에 갖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네네. 특히 여기는 더 그랬겠죠. 시골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태음이 집에 전화를 해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태음이 친구 태훈인데요. 태음이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얘도 자고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태음이 아직 안 왔는데? 너랑 같이 간 거 아니었어? 난 너랑 같이 너희 집에서 자나 뭐 아니면 교회에 있나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훈이가 큰일 났다. 얘가 뭔 일이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래도 이 친구가 의리는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던 교회로 다시 뛰어갔대요. 예. 얘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기서 교회를 향해서 막 문두렁길을 가로질러고 미친 듯이 뛰는데 저쪽에서 누가 터덜터덜 이렇게 눈에 초점도 하나도 없이 약간 그런 걸음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왼발을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한 걸음 내딛고 또 왼발 오른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음이 나가야 되는데 네. 발을 다치거나 기운이 없는 사람 보면은 왼발을 한번 내밀었다가 오른발을 한번 그 왼발 쪽으로 쓱 잡아 끌고 약간 좀비 걷듯이 예. 힘없는 걸음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몸을 거의 잡아 끌듯이 터덜터덜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보니까 태음이더래요. 그래서 야야야야 너 괜찮아? 해가지고 하니까 얘가 태음이가
자기 보는데 눈에 초점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야, 너 괜찮아? 야, 그 사이코 너한테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딱 부둥켜 안더래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든 생각이 당시에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서는 아무 얘기도 못 하겠다 해서 이제 재빨리 거기를 벗어나서 태훈이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이제 냉수 마시게 하고 정신 차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태훈이가 겪었던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근데 이제 태음이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태훈이가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에 뻗어 갔잖아요. 걔를 이제 거기다가 도축해서 놔두고 태음이는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은서가 야 나도 취한다. 태연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태훈이는 여기서 자고 갈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 난 집에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은서가 너도 같이 자고 가. 태훈이 혼자 저렇게 냅두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태훈이가 그래야 되나? 야, 근데 난 잘 때가 나도 저기 가서 자야 되나? 아까 태훈이 거기 나도 가서 잘까? 그러니까 은서가 아니야. 너는 저기 밑에 따라와봐. 하더니 이제 자기를 오늘 데리고 가더래요. 되게 신기한 게 예배당 밑에 예배당 뒤편으로 가는 곳에 밑으로 통하는 지하 계단 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이런 계단이 있었어?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때가 저희 막 해리포터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럴 텐데 여기가 비밀의 방이야. 막 웃으면서 은서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야 근데 여기서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불이 이 밑에 있어. 잠은 여기서 안 잘 거고 이불하고 덮을거리만 여기 밑에서 가져올 거니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자기 데리고 가더래요. 가니까는 한참 내려가는데 그 밑에는 전기 불이 형광등 말고 노란색 그 약간 오줌 색깔로 들어오는 그 뚝딱이로 이렇게 뚝 하고 주렁주렁 뭐 메추리알 같이 매달려 있는 거 뚝 하면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 등 하나만 있더래요. 되게 넓은 공간인데. 그러니까 야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 하니까 미안해 이불이 저기 어디 있을 텐데 저쪽 가서 한번 찾아봐봐. 내가 올라가서 후레쉬를 좀 갖고 올게 하고 얘는 올라가고 이제 얘는 이제 그 메추리알 켜고 이불이 여기 어디 있다 했는데 하는데 이제 계단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은서가 후레쉬를 갖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불 자리를 찾다가 없으니까 뒤를 보면서 야 은서야 이불 없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어서 많이 본 그 가르마랑 안경이 또 있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샬롬 하더래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 하니까 똑같이 하더래요. 태훈이한테 한 것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목덜미를 탁 잡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또 막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말을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막 이거를 막 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 태음이는 예전에 씨름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태훈이보다는 조금 체격이 있고 힘이 있는 친구라 와 이대로 있으면 내가 목이 졸려 죽겠다 싶어서 이 팔을 어떻게 뿌리치면서 약간 씨름 기술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걸 힘을 받아쳐서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를 딱 벗어나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딱 이거를 미쳐가지고 그 아저씨를 넘어뜨리는데 킥킥킥 거리면서 이렇게 아니 왜 그러시냐고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더니 그 자르마를 굉장히 정갈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더니 그 메추리알 그 불을 딱 꺼버리더래요. 안 보이잖아요. 얘는 여기 처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뭘 이렇게 똑똑 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얘가 메추리를 한참 찾다가 이렇게 탁 켜갖고 보니까 촛대가 있었대요. 거기에 촛대에서 초를 뽑아가지고 그 초가 꽂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한 손에 들고 미친 사람처럼 아까 그 구절을 막 눈을 감고 되뇌이더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뭐 이걸 하면서 막
그거를 갖고 자기를 막 찌르려고 이렇게 확 이렇게 손을 막 뻗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걸 피하면서도 우와 이거 진짜 이거는 찔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눈이 이미 완전히 돌아있더래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동태 눈 있잖아요. 이미 뭔가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듯한 그런 눈을 하고선 자기를 막 찌르려고 허공에 팔을 휘적휘적 하는데 피하다가 그거를 피하고 이 아저씨를 밀어쳐서 넘기고 자기는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길을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하에서 나오긴 했는데 좁은 예배당이었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거기를 잠가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자 밑에 숨어 있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뭔가 긁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그러니까 형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들리더래요. 미친놈이 뭘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빼꼼해갖고 보니까 그 긁는 게 은촛대를 벽에다 이렇게 드르르르르 긁으면서 자기 쪽으로 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야. 그래서 뒤지겠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완력으로 이 사람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그 태훈이와 태음이가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자기들이 이 사람보다 힘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네. 미쳐있는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분명 아까 잡아뜨리고 쓰러뜨려 넘겼는데도 내가 지금 나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안 들더래요. 그냥 이 사람은 네.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덜덜덜덜 걸리는데 다리가 덜덜거리니까 그 장의자에 떠있는 다리 부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살짝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쪽으로 고개를 싹 돌리더니 회개하세요 하더니 그쪽으로 걸어오더래요. 미치겠다 하고 있었는데 창문이 다행히 좀 오래된 영세교회라고 있잖아요. 내가 이대로 저 미친놈한테 찔려서 죽느니 저 창문에 대가리를 받고 죽는 게 낫겠다. 깨지든 말든 일단 부딪혀보자.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쪽으로 아까 제가 체구가 좀 육중했다 그랬잖아요. 몸을 다이빙 하듯이 던져갖고 약간 저희 포켓몬 같은 데 보면 몸통 박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빵 하고 들어가는데 다행히 이게 샤시가 무슨 쇠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는 창문이었대요. 옛날에 오래된 학교 창문 같이. 그러니까 그게 쨍그랑하고 깨지면서 이제 그 프레임까지 통째로 이제 밖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주변에 논밭이 있었대요. 논밭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거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상한 벌레부터 거머리 같은 게 자기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자기 입을 틀어막고 한마디도 안 하고 숨 쉬는 소리도 안 내면서 거기에 동이 틀 때까지 숨어 있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이 다 돌아간 것 같고 조용해지니까 기어 나와서 터덜터덜 미친 사람처럼 걷다가 태훈이랑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이제 그 얘기를 교환을 한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미친놈이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약간 젊은 혈기에 어제까지의 그 겁을 잊고 둘이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에. 그래서 아이씨 뭐야 그새 다 내 뺀 거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컨테이너 있죠. 거기서 이렇게 문이 딱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 목사님이 딱 걸어 나오는데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또 자기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샬롬 그러더래요. 와, 저 미친 저 샬롬인지 뭔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딱 갔는데 너무 신기했대요. 멀리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가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한 대 꽂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눈앞에 딱 다가서는데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자기들을 완전 눌러버리더래요. 그냥 웃고 있는데 무슨 주문에 걸린 것처럼 앞까지 씩씩거리면서 갔는데 아무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까 그 목사가 오히려 왜 그러시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숨이 막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었대요.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형제님들, 잘못이 있으면 기도하면 구원받고 회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머리를 싹 가까이 모아가지고 입을 가까이 대면서 귀에다가 제가 어제 한 일도 저는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쓱 고개를 빼면서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더니 가더래요. 근데 그 뒷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생각이 들었던 건 이거를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찾아갔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거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이고 실제로 그 농촌에서 한번 단일을 하다가 크게 다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그분을 구출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자기 피를 수혈해서 그분을 살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나서서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싸우고 뭐 지자체 이런 데랑도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일을 매끄럽게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 같은 역할로 너무 마을에서 이미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사고뭉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여론 공론화 싸움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목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유였고, 두 번째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가 온 거야? 그랬더니 아니, 전화가 온 이유는 거머리 때문이야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거머리? 거머리가 뭐? 했더니 아까 제가 그 목사한테 씩씩거리면서 찾아갔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너무 위압감에 당해가지고 뒤돌아서 오는데 갑자기 아 하면서 태음이가 팔뚝을 보니까 집채만한 거머리가 자기 팔에 딱 붙어있더래요. 이게 뭐야? 하고 보는데 아까 제가 논밭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부터 피를 계속 빨리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은 이미 너무 큰 그 사람에 대한 공포감과 위압감에 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을 정도로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몸집이 커진 거머리를 보면서 아, 나는 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애써 스스로 자기를 펌핑해가지고 다가갔지만 근원적인 공포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거기서 더 이상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태연하게 집집마다 전도를 다니면서 자기 집에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왔대요. 자기 부모님 앞에서 웃으면서 지난번에 우리 태훈 형제님과 우리 친구였던 태훈 형제님들이 너무 큰 도움을 줘서 저희가 성황리에 그 파티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세요. 샬롬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이 목사를 보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가 그 다음날부터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간 자기들을 아래 것들 부리듯이 니깐 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싹 달라지니까 아, 우리가 이 동네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에 그 동네를 도망치듯이 떠나와서 전학을 온 게 저희 학교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난 저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듣게 된 얘기라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아, 참고로 어떠한 종교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그렇습니다. 사람 네.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그치, 확대 해석하실까봐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무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건 직업일 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직업이자 이제 종교인일 뿐인 거고. 저는 테슬라주님 때문에 네. 샬롬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 그런가요? 어떡하냐. 제가 바로 알았잖아요. 그거 인사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 그러니까요.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 근데 처음에 뭔지도 몰랐거든요. 되게 그냥 좋은 인사거든요. 샬롬 하면서. 근데 그런가 봐요. 예. 너무 소름 끼쳐졌네요. 이제 어떡하냐. 아이, 뭐, 가벼운 인사겠죠. 설마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 맞죠. 저조차도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교회는 안식을 얻으러 가는 좋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맞죠. 맞아.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네. 이 친구 이름도 알고 그 목사님 이름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장로회나 침례회 같은 이제 비용 종단들이나 이런데 네. 아시는 지인분이 그쪽 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지금도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게 쭉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무나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제 지인 찬스를 좀 써서 한번 물어봤대요. 나 진짜 다른 용도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뭐 제명시켜달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교회 종단, 종파 이런 거를 좀 아울러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좀 의외였는데 그런 목회자는 없대요. 오?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 활동하고 뭐 지금 예를 들어 제명을 당했으면 제명을 당했다. 또는 뭐 그 뒤에는 활동이 없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대요.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활동을 하려면. 근데 애초에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뒤늦게 든 생각이 이 사람은 대체 뭐였을까?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맞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나중에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냐 진짜? 그거가 제가 마지막에 덧붙여서 들은 얘기였어요. 네. 실제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등록이 되지 않는 사이비라고 하죠?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거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심지어 그 이름은 진짜였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사실은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에서 네. 막 그런 걸 서류를 띄워라 하거나 확인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조금 미스테리했다. 뭐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좀 미스테리하네요, 진짜.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목사에 대해서는 샬롬 목사. 모든 분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뭐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좋은 에이멘. 네. 에이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네네네. 테슬러즈님은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유, 오늘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테슬러즈님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텔렐루야. 테멘. 네, 감사합니다. 샬롬. 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테슬러즈님.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목사였다, 마지막에는. 네, 그치만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뭐 딱 몇 가지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기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종교를 다 떠나서 이거는 사람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저희 방송은 종교를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셨는데 오늘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필통님 오랜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네. 이제 귀족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이 야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때쯤 다시 왔다가 또 그러신다고.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인지 아세요?
전 여친, 전 남친. 그니까 살짝 잊을만 하면 갑자기 잘 지내? 자?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너 여전하네? 좀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또 시들무 공식 미남인데 오늘 필통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듣지 않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필통입니다. 필통이죠. 이 얘기는 따끈따끈합니다. 일단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2주 전에 겪은 얘기인데 어떻게 들었냐면 친구가 전화 한 통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라고 갔죠. 퇴근길에. 갔는데 친구가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떨어지는 건 내 통장 잔액이랑 하늘의 눈밖에 없다 이러면서 예.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어떤 남녀 커플이 고깃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 여자분 너무 이쁘대요. 그러다가 맞다 필통아 내 얘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해줄게. 이래서 듣게 됐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분의 직업은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는 선생님입니다. 도자기 공방에서 일하는 쌤을 이제 똘비쌤이라고 할게요. 제 친구의 여자친구분은 이렇게 혼자서 작업하는 작업실에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매주 이렇게 손님이 오잖아요. 커플, 혼자 오시는 분들, 친구끼리 오시는 분들. 주로 커플이랑 여자분들이 좀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하루는 그날따라 예약이 없었대요. 원래 한 타임에 예약을 받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는데 1시부터 3시까지가 비어서 책을 보고 있었대요. 똘비쌤이. 근데 공방에 문을 열고 어떤 키가 좀 큰 여자분이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생긴 게 여자가 봐도 엄청 이쁘게 생겼대요. 되게 걸크러쉬? 그러니까 시크한 그런 느낌의 여자분이셨다고 하는데 보면서도 와 이쁘다 매력있게 생겼다 하고 계속 쳐다봤대요. 얼굴을 갖다가. 그러다가 그분이 똘비쌤이 계속 쳐다보고 얘기를 안 하니까 씩 웃으면서 혼자도 도자기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되죠 된다 앉으셔라 이러고 근데 1대1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데 이분이 정말 시크하게 생기시고 섹시하게 생기시고 이쁘신 분인데 유난히 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똘비쌤이 어디 사시냐 몇 살이냐 혼자 오시니까 느낌이 어떻냐 자주 오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냥 씩 웃고 말더랍니다. 똘비쌤도 무안하죠. 혼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수업을 끝나고 나서 보냈대요. 보내고 똘비쌤이 이제 또 다른 분들 막 이렇게 수업 있고 도자기 만들고 하시다가 3일 뒤에 그 여자분을 제가 A라고 할게요. 정말 이쁘신 여자분의 A라고 할게요. 이 A가 다시 왔답니다. 다음번에 이제 예약을 하고 왔대요. 마지막 타임에 예약을 하고 와서 이제 똘비쌤이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언니 오셨어요 너무 이쁘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수업을 재밌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그 A도 처음에 낯가렸는데 두 번째 만나니까 괜찮았는지 말을 잘 하더랍니다. 그래도 말수가 많이 없더래요. 그렇게 친해져서 매주에 한 번 혹은 2번 근데 매번 혼자 오셨대요. 그렇게 친해져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따로 이렇게 술도 한잔 할 정도로 둘이 사이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마지막 타임에 수업을 정리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A 누님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언니 여기 왜 오셨어요? 했는데 A가 심심한데 퇴근길에 태워주려고 갔다. 근데 똘비쌤이 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언니 고마워요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왠지 모르게 지내도 자기 집을 알려주기가 싫었대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이제 똘비쌤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정문에 보면 바리게이트 쳐져 있고 이렇게 아시죠? 주차장 들어가는 게 거기 가기 전에 도로변에 세워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언니야 여기 내 세워주면 된다 하면서 잘 가요 고마워요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잘 가 하고 내려주더래요. 그런갑다 하고 다음날 이렇게 수업을 이끄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또 며칠 안 오더래요. 그 A가 한 1, 2주 정도로 또 안 오더랍니다. 오호.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뭐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대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전부터 본인이 항상 퇴근길을 같은 시간 같은 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어떤 차들이 돌아다니는지 무슨 가게가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처음 보는 느낌의 검은 색깔 차림의 옷을 입은 남자가 어느 생각부터 자기 뒤를 따라오는 것 같더랍니다. 근데 그날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갔대요. 도착 지점은 항상 본인 집이겠죠. 출발 지점은 공방이고. 근데 가다가 내 뒤에 있는 남자분이 어디까지 따라오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따라오는 건가? 계속 신경 쓰면서 가는데 똘비쌤이 집 가기 전에 항상 큰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는데요. 예. 근데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그냥 쑥 빠지더랍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나랑 같은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아파트니까 같은 동, 같은 단지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우연이겠지. 내가 요새 너무 예민한가 보다.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넘겼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됐대요. 둘째 날도 열심히 수업을 끝나고 근데 이 똘비쌤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야간까지 해서 오후 10시에 퇴근을 하는 날이 있었대요. 요 쌤이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렇게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오늘도 내 자신 고생했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가 또 따라오더랍니다. 저번에 한번 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래도 지금 가야 되잖아요.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어김없이 교차로에서 섰대요. 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똑같이 그냥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더래요. 생긴 거 봤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마스크 다들 쓰잖아요. 그럼요. 마스크 쓰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모자도 썼대요. 뭐 블루투스 이어폰 꽂고 노래 듣고 있으니까 주변 소음은 잘 안 들리고 또 또박또박 갔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 남자가 좌측으로 안 빠지고 아파트 단지까지 따라오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는 찰나 그 남자가 또 이번에 우측으로 쑥 빠지더랍니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우연히 같은 길에 계속 마주칠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아니죠. 그 다음 주 A가 오랜만에 가게 예약을 하고 도자기를 만들러 왔대요. 오랜만에 A 오고 보니까 좋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다가 똘비쌤이 A한테 근데 언니야 내 요새 막 누가 따라다니는 것 같고 밤에 맨날 혼자 가기 무섭다 하면서 아 막 스토커 그런 거 아니겠지 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그 A가 씩 웃으면서 에이 요새 그런 게 어딨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더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 A랑 똘비쌤이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친해졌겠다. 아파트 단지에 뭐 101동이면 102동 103동이면 103동 자기 아파트 위치까지 다 알려주면서 집 앞에 좀 태워다줘야 했대요. 예. A가 태워다주겠다 해가지고 갔답니다. 아쉽게도 남자친구를 부르면 좋지만 제 친구가 그 한 달 동안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남자친구도 못 부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떨궈주고 가는데 A가 똘비쌤 잘 가 하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가는데 또 그 남자가 안 따라오더래요.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진짜 우연인가 보다 하고 그게 이틀, 3일, 1주, 2주, 3주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땐 그 남자가 아예 안 보이니까 그냥 잊고 살았대요. 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할 거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이 A가 집착을 하는 강도가 심해졌대요. 처음에는 단순히 A가 나를 정말 친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있는 게 좋아서 날 잘 챙겨주고 가게도 자주 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자 남자 친한 동생 형 동생 언니 동생 사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더래요. 이게 살짝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집착으로 느껴지더래요. 점점 한 번은 너무 심해졌다고 느끼는 게 그날따라 예약이 풀로 꽉 찬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쉴 시간이 많이 없죠. 예약 한 파트 사이에 쉬는 시간이 10분 20분인데 뭐 계속 핸드폰 볼 순 없잖아요. 남자친구 연락은 봐도. 근데 이 A가 똘비쌤한테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하루에 10통씩 하고 나오라 그러면 언니 나 오늘 아파요 그러면 병원 가자. 너 어디 아파? 너 안 아프지? 너 지금 나와봐. 일단 나와봐. 뭐 다른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면 너 나랑은 술 안 먹는데 왜 걔네랑 술 먹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제 똘비쌤도 사정이 나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똘비쌤이 참다 안 돼 있어서 전화를 먼저 했대요. 전화를 해서 A한테 나 진짜 언니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연인 사이도 아니고 내 남자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다. 왜 그러냐.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가게로 올 수 있냐 하니까 똘비쌤은 본인 생각에 A가 화를 막 내면서 막 역정을 낼 줄 알았는데 오겠다고 하고 끊었대요. 그래서 똘비쌤도 오면은 단판을 재야겠다. 이어서 단둘이 쳐야겠다.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A가 왔대요.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놓고 얘기를 하는데 네. 똘비쌤이 이때까지 스트레스 받은 걸 막 얘기했답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한두 달이지 한두 달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막 토로를 하니까 A쌤이 가만히 있다가 씩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가는 줄 알았답니다. 그러고 그날도 어김없이 A가 똘비쌤한테 차에서 가면서 이야기 마저 하자, 하라, 사다 줄게 하니까 탔대요. 근데 이 똘비쌤이 차에서 딱 느낀 게 뭐냐면, 가는 동안 이렇게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A가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을 좋아하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대놓고 물어보더래요. 난 너가 좋다. 나랑 만나면 안 되겠냐. 오호. 내가 너의 남자친구보다 잘해주겠다. 똘비쌤은 어이가 없죠. 그래서 똘비쌤이 그랬어요. 저는 남자친구도 지금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언니야. 언니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기회 되면 종종 보고 이렇게 친한 언니 동생으로 남자 최대한 좋게 얘기했대요. 왜냐?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집으로 찾아올 것 같더래요. 가게랑. 아니까, 다 아니까. 근데 여자가 봐도 제가 말했다시피 여자가 봐도 섹시하고 이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키도 좀 컸대요, 여자친구. 그래도 우스갯소리로 언니 진짜 밖에 나가면 인기 많다. 나 만나지 말고 딴 사람 만나라. 그랬더니 A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심하이가 된 줄 알고 똘비쌤은 언니 잘 가고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하고 내리려고 그래요. 손목 딱 잡더래요. 잡으면서 너 근데 너 남자친구 사랑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똘비쌤은 지금도 사귀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만나지 않냐. 그치. 예. 난 좋아하니까 만나고 사랑하니까 만나냐. 아이고 안 좋고 안 사랑하면 왜 만나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니까 A가 한숨을 팍 쉬더래요. 그리고 울 것 같은 그런 너무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길래 똘비쌤이 또 마음이 여려요. 네. 나가면 되는데 다시 앉았대요. 다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독여 주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A가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이제 한숨을 퍽퍽 쉬더랍니다. 그러더니 너 그러면 진짜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남자가 좋은 거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쌤이 언니 나는 남자 좋아해요 이랬는데 여기서 그 언니가
머리를 막 이렇게 우리 사람들 고민에 휩싸이면 막 머리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고 머리 쥐뜯는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머리 막 쥐뜯더라요. 그래서 오늘 머리 빠진다 하는데 머리에서 두둑 소리가 나더래요. 뭐야? 그래서 돌비쌤이 다친 줄 알고 언니 왜 그래 하는데 머리카락을 확 밑으로 잡아서 당기는데 가발이에요. 오, 남자래요. 뭐야? 남자였대요. 처음엔 남자인 줄 몰랐는데 가발을 벗으니까 확실히 보이더랍니다. 정말 이쁘게 생긴 남자이다는 걸. 목소리 어떻게 했지, 목소리? 목소리가요. 네. 물어봤는데 이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본인 체형도 있고 네. 몸매, 몸태, 몸선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도 목젖도 안 나왔대요. 오, 목소리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냥 좀 허스키한 여자.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근데 뒤에 대사가 더 소름 돋더래요. 가발을 들면서 그럼 이제 나 남자인데 이러면 나 좋아 이러더래요. 소름이 너무 돋더래요. 예. 언니라고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 A가 그러더래요. 기억할게 이러더랍니다. 기억할게? 네, 기억할게 이러고 씩 웃더래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진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차문 빵 열고 아파트로 막 뛰어갔더래요. 근데 뛰어가면서 뒤로 쫓아올까봐 막 뒤로 돌아보고 하는데 쫓아오진 않더래요. 근데 똘비쌤이 아파트에 혼자 사시거든요. 들어가면서 너무 무서우니까 똘비쌤이 기억이 나더래요. 혼자 사는 여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며 아빠 살려줘 하면은 각 집에 딸내미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가정의 그렇지. 아버님들이 다 깨서 나온다고. 맞아, 예. 아빠 하고 아빠 살려줘 아빠 하니까 진짜 한 4가구 5가구에서 불이 막 켜지더니 막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다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니까 이제 안심이 돼가지고 막 울면서 이제 막 놀래잖아요. 예. 주변 분들은 막 걱정되죠. 경찰에 신고해줄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아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저녁 늦은 시간에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좋게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답니다. 신고를 해야 될까? 신고했는데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근데 신고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하더랍니다.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한테 얘기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분들은 연락이 와서 저희가 그분 A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했고 네. 그분한테 주의를 드리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 요 정도까지였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대요. 그러고 한 2주, 3주의 시간이 흘렀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잘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 금요일이었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검은 색깔 옷 입은 남자 2-3번 마주쳤다고. 네. 그 사람도 있고 그 A도 이제 나한테 안 오겠지 하고 기억에서 잊혀질랑 말랑 하는 그 시점에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랍니다. 우리는 금요일인데 같이 술 먹고 놀자 시내에서.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놀자. 그래서 열심히 술 먹고 놀았대요. 그리고 이제 새벽 한 3시? 그때 3시였답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벽 3시에 대중교통이 어디 있습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더래요. 다행히 정신은 있는데 라고 보통 집 앞에까지 세워달라고 하는데 토가 쏠려가지고 택시를 더 이상 못 하겠더래요. 예. 그래서 집 앞에 그 사거리 교차로 아시죠? 제가 말했던 거기 세워달라고 했대요. 바람 맞으면서 좀 술 좀 깨면서 집에 가고 싶으니까 내려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아파트에 이렇게 주차장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동마다 차량들이 이렇게 빼곡히 서 있잖아요. 주차가 되어 있으니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답니다. 그 주차장 사이를. 근데 이제 101동으로 올라가려면 주차장을 건너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 차 사이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차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으면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차량과 차량 사이. 근데 본인이 차량과 차이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스타렉스에서 문이 드르륵 열리더래요. 했는데 어떤 남자가 본인 머리 끄댕이를 탁 잡더니 스타렉스로 막 끌고 가더래요. 그리고 차량 문을 빡 닫더니만 그냥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본인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대를 그냥 빡빡 때리더래요. 근데 똘비쌤도 막 저항을 했죠. 누구시냐, 놔라, 막 살려달라. 소리를 막 질렀는데 입을 막 틀어막더니 목에 은색깔 서늘한 게 탁 들어오더래요. 말하면 끝이다 이제. 조용히 해라. 똘비쌤이 그때 딱 굳어가지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마스크랑 모자를 싹 벗더니 가만히 본인을 보더래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내가 기억한다 그랬지 이러더래요. 근데 술도 취했고 이 남자가 누군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나는 그냥 술 먹고 돈 열심히 벌고 퇴근하고 오는 길인데 뭔 날벼락인지. 그래서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구신데 나한테 이러냐. 근데 너 기억을 못해? 이러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타렉스 보면 뒤에 이렇게 우리가 발 놓을 수 있게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를 쑥 팔을 넣어가지고 쑥 끄집어내더래요. 딱 봤는데 가발이더래요. 가발을 딱 본인 머리에 쓰면서 다시 쳐다보더니 이래도 기억 못해? 이러더랍니다. 그때 딱 봤대요. A더래요. 아, 진짜 징하구나. 진짜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구나. 그래서 손이 막 발이 되도록 막 싹싹 빌었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뭘 원하냐. 이러니까 난 너가 좋은데 왜 날 안 만나주냐. 남자인 나도 싫고 여자인 나도 싫다고 하면 난 너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한숨을 팍 쉬면서 차 안에 거울을 보면 밤이면 본인 얼굴이 비치잖아요. 여기서 똘비쌤이 너무 소름 돋았대요. 가발을 씌었다 벗었다 하면서 본인이 가발을 쓰면 여자, 벗으면 남자라고 인식을 하나 봐요. 혼자 1인 2역을 하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발을 쓴 상태로 야, 얘 죽일까 하고 다시 가발을 벗대요. 벗었더니 아니, 난 얘가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가발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인격이 바뀌더래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가발을 쓸 때는 뭔가 말투가 여성적이고 성격 또한 좀 온순해 보이는데 가발을 벗으면 정말 차갑지만 냉소한 그런 감정이 없는 남자 같더래요. 그걸 보는데 너무 소름 돋더니 눈물만 나더래요. 아무 말도 못하겠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발을 딱 벗더니만 오늘 돌아보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러더랍니다. 그때 난 진짜 죽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막 그때까지도 울며 불면서 막 하는데 갑자기 남자 서너 명이 스타렉스 문에 팡팡팡팡 두들기더래요. 저기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나오세요 했는데 경찰분들이 내려더래요. 근데 경찰들이 어떻게 왔지? 신기하잖아요. 뭐 본인 신고도 안 했고 핸드폰은 이미 다 뺏긴 상태였는데 근데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일인데 101동에 사시는 주민분 한 분이 담배 피려고 새벽에 나왔대요. 근데 담배 피고 있는데 저 안에서 스타렉스 차가 막 덜컹덜컹거리고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나는 것 같길래 주민분 한 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아파트니까 보는 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신고한 남자분이랑 경찰분들이 안 나오면 강제로 다 제끼겠다. 나와라. 이제 똘비쌤은 살았다. 안도에 한숨을 쉬더니 몸에 힘이 다 풀리더래요. 와. 그때부터 막 머리가 어지럽고 토 쏠리고 막 그러던데 이 A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A도 진짜 또라이인 게 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할 생각을 보통 안 하잖아요. 경찰이 앞뒤로 차를 다 막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앞으로 밟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경찰분들이 피해서 다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뒤에 혹시 도주할까봐 경찰차 2대로 뒤를 막고 있었대요. 후진하면서 경찰차 빡 막고 멈췄대요. 예. 진짜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러고 경찰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제로 진압하고 똘비쌤을 이제 구하고 긴급 체포를 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 은색깔 서늘한 것부터 시작해서 때리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형량이 꽤 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잖아요. 바로 이제 현장에서 경찰서로 인계를 해갔답니다. 그리고 똘비쌤도 구급차가 와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별다른 이제 외상이나 내상은 없었다고 해요. 다행히. 그 이후로 이제 결국에는 그 A는 기소가 돼가지고 형량을 받아야 되는데 정신병이었대요. 아, 심신미약? 심신미약이에요. 근데 심신미약인데 이미 전과가 있더래요. 이미 스토커 짓을 한 번 한 사람이 있더래요. 전과자 심신미약인데 뭐 처벌도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셨고, 아무튼 전과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전과자구나. 그리고 정신과 상담도 하고 이제 병원을 다니던 분이셨대요. 외래로 진료를 받으시고 입원도 하시고 이런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건 합법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나쁜 짓을 하셨으니까 뭐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그리고 똘비쌤은 그 공방을 세를 놓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가고 다른 곳에서 작업소를 다시 차리셔서 지금 잘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렇게 또 해결이 되긴 했네. 예. 해결이 됐는데 소송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네. 똘비쌤도 정신과를 좀 다니셨대요. 고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동안 너무 힘드셔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무서워서.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하는데 그 A 성별은 남자였답니다. 성전환수술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전한 남자였대요. 그러니까 남성인데 여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장을 하신 거죠. 아니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다 존중하는데 가발을 쓸 때와 벗었을 때 인격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죠. 그런 게. 그걸 얘기해 주는데 저도 좀 소름 돋더라고요. 이제 소름이 돋으면서 한편으로는 뭐 맛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하면서 친구한테 계속 더 해봐라. 좀 더 해봐. 길게 얘기해라. 난 짧게 물어봐도 길게 대답하는 거 좋아하니까 길게 얘기해라 이러면서. 그렇지. 잘 들었죠. 역시 또 우리 필통님은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또 호련히 사라지셨다가 또 잊을만 하면 잘 지내? 나 아직 여전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시네요 항상. 앞으로 이제 살짝 전 남친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전남친의 시들무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오늘 진짜 이거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잘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고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필통님의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통님.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필통님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씩 뵀었어요. 저희 방송에서. 근데 오늘 이야기도 정말 무섭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